내란 수괴 구속 국민의 명령이다 끝장뉴스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시사평론가까지 총 4분 들어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특검과 윤석열의 기싸움 소식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9시에 출석을 해라. 근데 10시에 나가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겠다. 안 된다. 형사소송법으로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겠다까지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에서 두 분 다 이제 좋은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대기실에서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소식이 하마터면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쯤에 영장 기각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을 거라는 일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인지도 일단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굳이 밝히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법부 스스로도 뭔가 이 논란을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한데 국민들이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경찰과 특검은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윤석열의 주장과는 국민들이 그런 공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주장과는 다르게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조차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사를 오래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법기술을 넘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목리와 오만과 거만에 가까운 행위인지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라는 집단이 정말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이제 국회 쪽에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중요하다는 방점을 찍고 함께 달려가고 있던 와중에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사법개혁의 단초가 더욱더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욱 들끓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결정? 저는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 도대체 판단의 근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동정전과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동정전과. 네. 동정전과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동정전과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고 새롭게 전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고 그렇잖아요. 이전에 소환 불응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경찰 수사에. 근데 그 동정 전과가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특검이 새로 들어서서 새로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 카운팅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왜 범죄자들은 동정 전과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개전에 정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일까? 이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좀 약간 특혜성 사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찰관님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서면으로 그럼 조사에 응하겠다라고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부분도 불응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서면 조사라는 특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외국에 산다던가 혹은 참고인이라던가 이런 경우지.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랑 평론가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전한 법 감정이랑 법 상식에 맞는 논리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법률 판단이고요. 사실은 온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법을 바라보고 어떻게 법 규정이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 전력이 수없이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본인의 그 약속 한마디를 가지고 믿고 영장을 기각하는 재량을 함부로 부린 것인데 그에 대한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국민들이 법감정이 손상되고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법개혁의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뭐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법조 전반에서 이런 상식적인 판단과 논리를 벗어나는 기이한 판단들이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묻혀져 왔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좀 그런 잘못된 그 판단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런 법 논리에 몰입해서 법감정과 유리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뭐 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2년 결정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결정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중앙지법의 이 체포영장 기각도 그렇고 제 가만 보면 사법부는 일단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만 내려놓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원래 의심이 될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의자의 이익으로 이렇게 원래 법원은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심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은 앞으로도 수사를 방해할 거고 수사를 지연시킬 거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모든 국민이 지금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의심이 될 때야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이익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법에 나와 있는 뭐 유명한 그런 라틴어라면서요. 인듀비오 어쩌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인듀비오 프로래요. 예. 그 법조인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의심 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자가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나올지가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계속 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오늘도 수사를 못했고 내일도 수사를 못할 것이고 내일 모레도 지금 출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게 9시에 나오라니까 10시에 나오겠다고 하고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분노스러워서 억울한 사람들은 사실 국민들이죠. 우리가 피해자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가? 법은 왜 가해자와 범인들에겐 관대한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부창부수라고 김건희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동안 검찰 쪽에서 3번이나 심지어 검찰과 고등검찰청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도 총 6번이 넘는 소환 조사를 응해라라고 요구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 핑계가 뭐였습니까? 어차피 특검 가면 조사 받는데 나 안 나간다. 윤석열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남편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유를 보면 어차피 특검에서 본인이 응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법원이 얘기했죠. 그럼 김건희도 똑같은 사유가 적용되는 겁니다. 일관성에 따르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피의자들은 나는 뭐 검찰 조사에 응하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 안 나갔던 것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논리라든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같아서 전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는 건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분노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노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런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아요. 수사는 지연될 것이고 수사는 방해받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혹은 불필요한 기싸움을 왜 사법부가 방치하고 오히려 만드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선례가 발생되었다,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거든요. 이거 내란 특검이 계속 굉장한 강한 그립감을 갖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저는
내란 특검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이재명 행정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에 인용이 됐고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구구들은 약간 숨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가 버티고 또 윤 어게인 하면서 얼마 전에 시위를 또 평일인데 윤 어게인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끝내 자기 지지자 잡으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고 나 끝까지 간다. 그런 의견을 저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확실해진 게 하나 있죠. 사법부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호하느냐. 저는 바로 이번 사례에서도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지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 대한 저는 약간 되게 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대선도 이겼고 대통령 저렇게 뭐 국정 지지율도 높으시니까 뭐 잘 되겠지. 명심해야 될 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고 부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절대 간단한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해서 정말 특검이라든가 법적 절차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수호해야지 특정 세력을 수호하는 사법부나 검찰이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고 말씀하신 100% 공감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 보면서 외신들이 그래요. 아니 나중에 대법원까지 와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정치 표적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정치 표적 수사 내가 꼴리는 대로 하고 무죄 나오면 소리도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법부나 검찰의 정치 표적 수사나 정치 표적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는 법 구조도 다시 잡아야 된다. 이게 왜 그걸 봅니다. 네, 일단은 내란 특검은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뭐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은 걱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반 정도는 이제 실패하면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이 의지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특검은요.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수사를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차분하게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상상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불법개혁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하는 거는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투명하고 그리고 일관된 기준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여지는 걸 냉정하게 봐주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면 이 사람들이 그 상상 그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런 짓들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검의 의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검의 의지는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법 기술 싸움에서 윤석열이 기교가 좀 있어가지고 그 기교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이 수사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법 불신을 키우죠. 그럼 사법 불신을 키우면 앞으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명분과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또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단호함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의 법 기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법 기술이 먹히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말리게 되면 혹시 수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강제적으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측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에디터님, 예.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뭐 저랑도 그 이제 방송 같이 하면서 가장 이제 오랜 기간 이 서초동에 몸을 또 담아 오셨던 이 류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훌륭하구나. 예, 그 분의 말에 전 국민 영웅이시죠. 네. 예, 그 분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 조은석 특별검사라는 분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검 지명 과정 이후에도 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매섭게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의 반응을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예상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에 플랜 B 정도는 충분히 특검 쪽에서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노선이 좀 정해져 있었던 걸로 봐요. 그거는 뭐 박지영 특검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하는 어떤 뭐 태도나 뭐 이제 브리핑하는 모습이나 태도나 그리고 또 언급들을 보면 대부분 준비를 잘 해놨다라는 얘기고 법불학이라는 표현을 또 쓰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따로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조사실을 마련하거나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천명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요구와 부름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뭐 더 기세면에서 크게 밀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도 뭐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검찰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혹 경찰이 3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 혹 경찰 따위가 나를 불러서 내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좀 치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혹시 윤석열에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특검이 불러본다면 뭐 검사 출신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속된 말로 다이다이 떠볼 수 있는데 내 경찰 따위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소환 조사 받는다는 건 내 평생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연 작전을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어차피 모든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은 매한 가지겠죠. 하지만 경찰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나갈 때 나가더라도 특검에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또 윤석열이 오만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감찰관님, 일단 에디터님께서는 수사가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데 네네. 또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는 건 예, 예. 특검은 170일이라는 좀 제한적인 시간이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170일이라는 시간은 결국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계속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든다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검이 지금 현재 사실은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날 수사는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28일 날은 출석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면은 그러면은 특검에서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플랜 B 말씀하셨는데 이 특검께서는 이 특검 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수사라는 게 어차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만약에 저 같으면은 다시 정식으로 그 출석 요구서 9시까지 정문으로 지하 주차장 X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소환장을 다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세울 거고요. 그걸 거부하려면 윤석열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뭐 근거 왜 내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9시에 못 나가는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나는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그 어거지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28일에 윤석열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예, 당연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28일 지하로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안 하겠다는 저는 특검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하 주차장 아니면 출석 안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표시를 한 그것이 맞다면 28일 날 수사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럼 바로 이거는 이제 역으로 보면 특검 입장에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오지 않아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딜이 오가고 있는데 시간 정도까지는 특검이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10시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비공개 조사 내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신 피의자 중에 한 명이다. 그냥 정문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포토라인 다 마련돼 있을 거고 거기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다 만나고 그냥 원래 피의자들 들어오던 대로 다 들어오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거부하고 안 나온다. 이러면 사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특검 쪽의 명분이 다시 서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게 판사들도 판단이 전 됐을 거라 보거든요. 네. 과거의 기록은 뭐 지웠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측 그 변호인단 얘기 중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읽어보니까 이미 특검에서 답을 정해놓고서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답을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든 우리 협조 안 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야. 9시, 10시로 할 거야. 그러면 8시, 그러니까 뭐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에서 무조건 다 안 돼라는 저는 이미 답정너로 모두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사실 이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서 아마 특검팀에서 법불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뭐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 전직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행패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특검팀에서 법불악이라는 그 단어부터 꺼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부하지 않는 그 태도, 법의 앞에 평등하고 아부하지 않는 태도로서 분명히 그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라든가 과정들을 임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특검팀이 대면 네. 조사를 앞두고 수백여 장의 질문지를 보강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제대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내란 혐의를 밝히는데 저는 많이 더 그 역량을 모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뭐 국무회의라든가 뭐 절차 처음에 불법 계엄의 정당성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헌재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강해가지고 수사를 하겠지만 이제 내란 부분은 이제 군대를 동원했다든가 군에 어떤 명령을 내렸다든가 그것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형사범죄예요. 더 이상의 그 이상의 형사범죄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형사범죄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지하로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으로 지하에서 사셔야 돼요 많이. 예? 예? 그래서 지하가 무서워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특검은 그 어떤 최악의 범죄 그리고 최고의 형사 범죄를 밝히기 위한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수백 페이지가 아니라 수천 페이지의 질문이라도 지금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들을 해주신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피고인이 사법부를 궁지로 몰고 있어요. 네,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당신들의 사법부가 그렇게 온정적인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동정전력, 제가 아까 말한 동정전과 있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튼 28일 날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또 그 이후에 체포가 되든 안 되든 특검팀이 계속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지 또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에디터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단독 보도도 몇 건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 씨를 불러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할 가장 첫 번째 사안은 이제 내란 계엄 비상계엄 그러니까 선포 직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 관련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뭐 단독 보도들은 이미 몇 건 뭐 한겨레나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혐의는 경찰과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저지를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 앞뒤 상황을 또 조사를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를 통해서 누구와 논의를 했고 또 누군가를 또 방조를 했고 누가 또 어떤 것을 지시했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조사가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 특검팀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아마 우선적으로 조사 내용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법부를 궁지에 몰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게 이게 제가 이제 아까도 류혁
감찰관님하고 다 말씀하실 때 수사에는 일단은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준비해 놨을 것 같다. 그리고 사법부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뭐 검사들이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수사가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립감을 강하게 잡고 주도하는 쪽이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 쪽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어쨌든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도 결국 고발건에 대해서 특검이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과거 검찰과 지금의 사법부에 있는 판사조차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또 이미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를 이런 식으로 방해하게 되면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 의미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에 대한 대목도 이 조은석 특검이 여러 플랜 B, C를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시그널들을 외부로 알려주면서 기세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초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한들 뭐 관련 조사에 불응을 한들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가 내란 특검이 관련한 내란과 관련한 사법부와 검찰까지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도 내란 특검이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박안수, 이진우 이 사람들도 뭐 사실 중요한 그 피고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인영이나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노상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뭐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중대한 내란 사건의 피의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이렇게 속속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석방되고 있다는 것.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면 아무런 조건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이 주거지 제한 그리고 관련자들 접촉 금지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주된 조건을 걸어가지고 조건부로 이제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걸 바라보는 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그 여인영을 비롯한 이런 주요 사람에 대해서는 여인영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 기소가 됐지만 그럼 지금 그게 법리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논쟁인가요? 이게 그 특검이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군 검찰이 추가 기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재판부에서 뭐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적법 요건이 뭐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추가 영장은 발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영장을 뭐 영장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병을 계속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으로서 아마 그 군 검찰이 공소 제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문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중대한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요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엔 실패하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건데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결국에는 이제 내란 특검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걸리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심층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윤석열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마 특검하면서 질문지로 아마 그게 궁금해하실 게 비상계엄 도대체 왜 했어?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했어? 그러니까 동기.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럼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히 그런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모의만 했는지 실행에 직접 옮겼는지 그럼 그 실행의 절차적인 단계들을 뭐 어디까지 명령을 내려는지 분명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들이 기획 및 비상계엄 자체의 기획 그리고 동기 그 실행 여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질문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저 내란도 있지만 사실 외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 네. 뭐 드론기 보내고서 이제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그래서 계엄을 이거는 왜 계엄과 내란과 연관이 되냐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스스로 유도했던 측면에 있어서 그런 외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그 단계 바로 비상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국무회의 소집의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무위원들은 실제로 참여를 했는지 그 회의록은 있는지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실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런 것도 다 분명히 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실제 내란에 동조자로서 가담을 했는지도 분명히 특검의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이번에 체포영장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잖아요. 비화폰 제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이제 기타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내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검에서 그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 관련된 자들도 노상을 포함해서 핵심 인물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를 넘겨서 심야 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심야 조사는 없다. 필요하면 또 추가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네.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빌미는 주지 않으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법기교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절차를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절차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100개의 절차가 있다면 100개 중에 99개를 안 지키면서 하나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99개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에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거에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요 내란 종사자들은요. 구속 상태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 또는 저항의 세력화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상원이 나가면 얼마나 창의적인 상상 그 이상을 발휘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네. 김용현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그 잔꾀에 자기가 결국은 스스로 넘어가서 특검의 빠른 대응으로 그게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거를 싸그리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어쩌면은 저쪽에 어디 바다 어디로 끌고 가서 하려고 그랬죠? 그 뭐 연평도인가요? 어디? 네, 연평도. 그를 끌고 가서도 인멸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특검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란 특검만 우리가 국한에서 보면 가장 굵직한 수사는 당연히 내란 수계에 대한 신병 확보, 재구속에 대한 여부 뭐 당연히 타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내란 종사범들이 지금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다른 혐의로 추가적으로 기소해서 구속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어떤 혐의로 또 기소해서 어떤 혐의로 또 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병렬적인 고민들이 다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상원의 경우에는 일단 6월 30일까지는 뭐 기소하겠다라고 이미 보도가 나온 것이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보석을 허용은 합니다만은 조건부로 일단 허용이 됐고 뭐 이런 좀 위험한 그런 내란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노상원, 김용현의 경우에는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뭐 박안수, 이진우 이런 뭐 여인영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고민을 지금 특검이 또 연이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면 될까요? 에디터님. 저한테 물어보신 네. 거예요? 지금 저 가장 훌륭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뉴욕 감찰관에게 아니 저는 그런 말은 아주 사실 일부에서 여쭤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최고 아주 길게 보면 연말입니다. 정말 아니, 죄송스러운 최악의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연말이니까 연말 이전에는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심 재판을 선고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지기현 판사가
그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거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일 거고 그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다면 반드시 그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에 근거해서 직권으로라도 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좀 보실 때 일반 국민들의 평균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뭐 지금은 따로 아산병원에 김건희가 누워 있지만 그 부부가 지금 공동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둘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범죄를 방치하는 것인데 그저 뭐 매일같이 소환 조사가 가능한 환경이 올해 내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사유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사님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 자체가 최은순도 지금 아크로비스타를 가가지고 윤석열을 만나고 있고 김건희를 또 뭐 예를 들면 병문안 한다고 만나고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좀 진짜 나이브한 관점을 판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좀 분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절대 못 기다리겠는데. 네. 아니 어쨌든 지기현 부장이 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혼선의 그 출발점이 된 이상 지기현 부장이 반드시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란숙의 구속 국민의 명령이다. 오늘 끝장 뉴스는 특집으로 전해드렸고요.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 전수민 변호사님,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김상일 시사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